여기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가 있다. 워렌 버핏은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로 다음 7단계를 거쳐 투자의 종목을 선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피터 린치는 성장주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단계를 거친다고 밝혔는데, 결국 이 모든 단계들은 펀더멘탈 분석과 기업 분석, 시장 조사와 거시경제 확인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종목을 선정한 다음 기술적 분석을 통해 언제 구매할지 정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백날 차트만 들여다보면서 RSI, MACD, 스토캐스틱 등 보조지표만 눈이 빠져라 보면 뭐하나? 종목을 보는 눈이 없는데, 대형 우량주랑 비트코인만 투자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있어야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뚝심 있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주식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땐 PER, PBR을 비롯한 기업 가치를 분석하면 된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적정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암호화폐가 미래에 대체할 분야를 같이 비교해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파는 구간, 그 구간이 중첩되는 심리적 가격대를 찾아야 한다. 그걸 위해 우리는 보조지표들을 사용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분명 100% 정확한 보조지표는 없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중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인터뷰를 소개하겠다. Nothing in trading always works because trading is not about prediction, it's about probability. If you have something that gives you more than 51% edge, money management, make sure you actually make money in the end. So if you think trading can actually predict the market, don't fool yourself, it cannot. It can just give you an edge, and you're using data to find that edge. And then the market moves up, and at some point you think market could reverse and fall down. So what trailing stop loss aims to do is, as the market is moving up, you're trailing the stop, and at some point you get out when that trailing stop loss is hit.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n easier way, without losing too much information, to understand what the trend is. We all know the trend is our friend, and we're going to learn something called the Heikin-Ashi chart. So let's begin. 이 남자는 트레이더들의 스승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도의 CEO 프라틱 싱. 프라틱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걸 경험했고, 성인이 되자마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가 첫 달에 벌어들인 돈은 29,000크론에 한화로 약 6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하지만 남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때 자신은 투자를 공부한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프라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2018년 런앱을 설립했다. 실제로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트레이딩 기술을 알려주는 런앱은 현재 6천만 명 이상의 교육생들을 배출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런앱의 CEO 프라틱 싱이 직접 알려주는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다. 주식, 암호화폐, 지수 등 모든 플랫폼에서 차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익숙한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당연한 듯 나타나는 이 형태는 기본 캔들 차트로, 한 개의 캔들은 시가와 고가, 저가, 그리고 종가, 이렇게 4개의 값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캔들 모양에서 캔들의 몸통이라 불리는 이 부분은 시가와 종가의 사이를 나타내며,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양봉으로 불리고 보통 초록색이나 하얀색으로 표시된다. 만약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이는 음봉 캔들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엔 캔들이 빨간색 아니면 검정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캔들의 위와 아래에 나타난 고점과 저점은 캔들의 꼬리 부분으로, 캔들이 형성되는 동안 가격 변동이 얼마나 크게 이동했는지 그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형성된 캔들의 색과 길이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도를 나타내고, 여러 가지 캔들 패턴 등을 통해 시장의 심리 변화나 추세 전환을 포착하기도 하는데,
기본 캔들 패턴은 실제 가격의 움직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다양한 전략에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1차원적인 가격 움직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 다른 해석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기본 캔들 차트의 노이즈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점 때문에 추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특수 차트다. 특수 차트는 얼터너티브 차트 타입이라고 해서 캔들 기반의 차트를 사용자의 목적성에 맞게 변형한 차트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특수 차트가 하이키나시로, 하이키나시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종가와 시가, 고가와 저가를 나타낸다. 그럼 이렇게 캔들 수식이 바뀌었을 때 차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하이키나시의 종가는 기본 캔들 차트의 시가와 고가, 저가, 그리고 종가를 더한 다음 바로 나눠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동안 발생한 모든 가격을 다 더해서 평균값을 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종가의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고 발생한 모든 값에 동등하게 부여돼 그날 가격이 대체로 어디쯤에서 마무리됐는지 평균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키나시의 시가는 이전 하이키나시 캔들의 시가와 종가, 정확히 그 중간에 자리하게 된다. 즉 어제 캔들의 중심에서 오늘의 시가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끈하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키나시의 고가는 발생된 기본 캔들 차트의 실제 고가와 하이키나시의 시가, 종가 이 세 개 중 제일 높은 값을 고가로 삼아 발생 캔들의 절대적인 고점을 나타내게 된다. 반대로 하이키나시의 저가는 실제 저가와 하이키나시의 시가, 종가 중 제일 낮은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계산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그 흐름을 부드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하이키나시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발생한 모든 가격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절대적인 평균값을 찾아내어 추세를 부드럽게 이어주기 때문에 하이키나시는 추세 가독성이 올라가고 노이즈가 줄어들어 트렌드를 추종하는 전략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화면을 같이 보자. 기본 캔들 차트에서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출현하며 계산값만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하이키나시는 같은 색의 캔들이 연속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이키나시의 종가는 실제 시장의 종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할 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본 캔들에서 색의 반전이 일어나도 하이키나시의 캔들은 색을 늦게 바꾸는 신호 지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빠른 진입과 청산에는 불리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체결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본 캔들 차트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그럼 하이키나시와 같이 사용하기 좋은 보조 지표들은 뭐가 있을까? 하이키나시는 앞에서 밝혔듯 추세 가독성의 강점이 있어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보조 지표들과 궁합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알아볼 조합은 하이키나시와 RSI의 조합이다.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로 가격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낸다. RSI상 색칠된 구간이 아닌 상하단 구간은 과열 구간으로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RSI 70 초과를 과매수 구간으로 정의해 현재 수급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란 걸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30 미만은 과매도 구간으로 사람들이 해당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적거나 혹은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공포지수가 상승해서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매수와 매도의 시기로 잡을 수 있게 되는데 하이키나시는 추세를 길게 가져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열 구간을 노리기보단 중간 부분인 30에서 70 사이에 반전이 일어날 때를 노리게 된다. 이렇게 하이키나시 차트상 양봉이 연속으로 출몰하고 RSI가 70에서 50 사이 지지 후 반등이 나타날 때 매수에 진입하는데 이때 손절은 가격이 진입 캔들의 저가를 이탈하면 진행하고 매도는 RSI가 70을 돌파하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 1차 매도 그리고 하이키나시 캔들의 색이 반전되면 전량 매도를 진행하면 된다. 하이키나시와 RSI의 조합은 추세와 모멘텀을 동시에 파악하고 노이즈를 줄여주기 때문에 단타나 단기 스윙에 적합한 매매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두 번째로 알아볼 하이키나시의 조합은 MACD와
MACD와의 조합이다. 하이키나시와 MACD의 조합은 하이키나시로 거시적 트렌드를 파악한 후에 MACD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전략을 통한 진입 타이밍을 잡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MACD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해당 캔들을 기준으로 하이키나시의 캔들이 3개 이상 양봉으로 나타났다면 매수에 진입한다. 이때 손절은 진입가보다 1에서 2% 정도 아래에 잡아두고 매도는 MACD가 반대로 교차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거나 하이키나시 캔들의 색이 반전되어 2캔들 이상 유지되면 전량 매도를 진행하면 되는데 스윙 트레이딩에 유리한 이번 조합은 진입할 때 손절가와 목표가를 1대2 비율로 정해놓고 진행하면 매매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겠다. 마지막은 장기와 추세 추종에 적합한 조합인 하이키나시 플러스 ATR 조합이다. ATR은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의 약자로 가격 변동성을 수치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오늘 고가 빼기 오늘 저가, 오늘 고가 빼기 어제 종가, 오늘 저가 빼기 어제 종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해 일정 기간 동안 평균된 값으로 계산하는데 갭을 포함한 하루의 실제 변동폭을 나타낸 값이기 때문에 실제 이 종목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흔들리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하이키나시를 통해 트렌드의 방향성을 체크하고 ATR을 통해 변동성의 수치를 파악하면 방향과 크기가 동시에 확보되기 때문에 추세 추종 매매에 유리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매매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진행되는데 하이키나시의 양봉이 3개 이상 연속으로 출몰하고 ATR이 이전보다 상승한다. 이 2개의 시그널이 동시에 나타날 때 매수에 진입하고 손절은 진입가에서 ATR 곱하기 1.5를 뺀 곳에 정해둔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ATR이 상승했을 때의 수치를 보게 되면 3,422가 나온다. 그리고 진입했을 때의 가격은 91,416으로 ATR 3,422 곱하기 1.5인 5,133을 진입 가격인 91,416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다. 그러면 손절 가격은 85,283에 설정이 되고 진입 가격과 85,283을 기준으로 손익비 1대2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해 놓으면 세팅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정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면 변동성이 커졌을 때 ATR 곱하기 1.5를 ATR 곱하기 2로 변경해서 더 큰 구간을 잡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다음 3개의 방법은 캡처해놨다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 테스트를 꼭 거쳐보길 바라겠다. 하지만 각 매매 전략에 맞게 설정된 만큼 이 3개의 매매 전략도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RSI는 되돌림 신호, 휩소가 자주 발생하고 MACD는 후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구조적 지연성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해지는 구간에서 신호가 늦게 들어오거나 뒤늦게 청산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ATR은 가격 변동성의 크기를 파악하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추세가 약해지거나 급격히 작아질 때 반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 프라틱싱은 이 문제를 다중평화라, ATR, 그리고 라벨 앵커 이 3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보완할 수 있게 만들어 발표를 했는데 이 영상은 인도 교육 플랫폼에서 전문가용으로 배포되고 있기에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직접 번역을 해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시청을 해도 좋다는 얘기다. 이 지표의 이름은 어드밴스드 하이키나시로 먼저 어드밴스드 하이키나시의 구성 요소부터 알아보겠다. 어드밴스드 하이키나시는 기본 캔들 위에 하이키나시 캔들이 더 씌워진 형태로 평소엔 기본 캔들이 상단에 위치하지만 이렇게 하이키나시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하이키나시 캔들이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굳이 2개의 지표를 따로 띄울 필요 없이 하나의 지표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캔들을 가로지르는 이동평균선은 하이키나시 무빙 에버리지로 프라텍 핵심 이론인 평화라 가격을 반영한 중심선이다. 단순히 종가나 평균값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캔들의 고가와 저가를 평화라한 값, 그리고 하이키나시 방식으로 다시 계산된 고가와 저가, 최종 종가 이렇게 5개의 가격을 모두 더한 다음 평균 내어서 추세 가독성을 최대한 끌어올린 하이키나시의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보완된 하이키나시인 어드밴스드 하이키나시를 사용해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사용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하겠다. 어드밴스드 하이키나시의 사용법 첫 번째,
HAMA의 색이 반전되는 구간을 찾는다. 하이키나시 이동평균 HAMA는 추세의 가독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HAMA의 색이 반전될 때 바뀐 색으로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하이키나시의 사용법 두 번째, 바뀐 색과 동일한 색의 캔들 몸통이 HAMA를 관통해야 한다. 이때 몸통의 끝부분이 선에 걸치는 것도 안 되고 캔들의 꼬리가 걸리는 게 아니라 캔들의 몸통이 정확히 선을 관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하이키나시의 사용법 세 번째, ATR을 통해 횡보 구간을 걸러내면 된다. 횡보 구간은 변동성이 낮은 구간으로 ATR을 통해 변동성이 작아지는 구간을 걸러낼 수 있다. 자, 그럼 먼저 ATR을 통해서 횡보 구간을 걸러내는 기준선을 만들어 보겠다. ATR은 본래 상대성 수치가 아닌 절대 계산값으로 발생되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중첩해서 이어주면 본인이 원하는 변동성의 기준선을 만드는 과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차트를 이전으로 이동하면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발생했을 때 ATR을 가로줄로 이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직접 진행을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화면과 같이 장대 양봉이 발생했으면 해당 캔들의 ATR 수치를 가로줄로 이어준다. 가로줄을 만드는 방법은 트레이딩 뷰를 기준으로 좌측에 마우스 밑에 있는 두 번째 항목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가로줄이라는 항목이 보일 것이다. 가로줄을 클릭하고 해당 ATR에 클릭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가로줄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차트를 전으로 옮기면서 가로줄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때 장대의 기준은 상대적이지만 앞뒤 5개에서 10개 정도의 캔들과 비교해 3배 이상의 크기면 장대로 판단한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상관없이 변동성을 체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3개 정도를 표시할 때까지 이어보도록 하겠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여러 개 발생했을 경우 그 첫 번째 캔들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선을 3개 이상 긋고 나면 차트를 축소해서 의미 있는 가격 움직임이 발생한 구간을 정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그은 4개의 선을 기준으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구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선을 제외한 나머지 2개는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선도 정했으니 아래에 있는 선을 이탈하게 되면 해당 구간에선 앞선 2개의 시그널이 발생해도 매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대로 매매를 직접 진행하면서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6시간 동안 매매를 진행해 본 결과 첫 번째 손익비 4.24 대 1, 두 번째 1.93 대 1, 세 번째 3.67 대 1, 네 번째 2.6 대 1, 다섯 번째 12.7 대 1, 그리고 마지막으로 4.75 대 1 이렇게 5번의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매매를 직접 진행하며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어드밴스드 하이키나시를 통해 매매를 진행할 때 필히 기억해야 할 건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동성에서만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변동성이란 아까 ATR의 기준선을 잡을 때 아래에 있는 선 밑으로 내려가면 변동성이 적은 구간으로 판단해 굳이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구간은 변동성이 너무 갑작스럽게 커지는 구간으로 이땐 특정 세력의 움직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개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뇌동매매하기 딱
좋은 구간으로 잘하면 큰 수익을 벌 수 있지만 매매 스트레스가 너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익절을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알려준 것이다. 만약 본인이 초단타에 자신이 있거나 혹은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법이 궁금하면 다음에 따로 알려줄 테니 댓글이나 문의로 남겨주길 바라겠다. 이제 어드밴스드 하이키나시의 적용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어드밴스드 하이키나시는 인도 플랫폼에서 유료로 공유되고 있기에 개인간 공유만 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 호환되는 지표의 코드 소스를 구했으면 트레이딩 뷰 차트 하단 파일 에디터 탭을 누르고 이름 없는 스크립트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해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눌러준다. 그리고 나와 있는 모든 스크립트를 지우고 받은 지표의 코드 소스를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준다. 그리고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어드밴스드 하이키나시의 지표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는 방법은 영상을 아래로 내리면 고정 댓글에 지표의 이름과 카카오톡 링크가 남겨져 있을 것이다. 해당 링크로 들어와서 받고 싶은 지표의 이름을 남겨주면 되는데, 이 지표는 구독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에 영상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고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첨부해주면 확인하고 전송해드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겠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길 바라겠다. 감사하다.